자, 앞에 리브라 알고리즘과 시랭크 알고리즘, 그리고 다이아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현재는 리브라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고 시랭크 알고리즘과 다이아 알고리즘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네이버에 검색을 하다 보면요, 네이버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UI들이 서로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1, 2년 전쯤에는 스마트 블록이 나오게 되었고요. 스마트 블록, 그리고 예전에 인기글 탭, 또 인기글인데 앞에 카테고리가 붙은 인기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IT 인기글, 패션, 미용 인기글, 이렇게 카테고리가 붙은 인기글이 있고요. 그리고 통합 검색 탭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 실제로 검색된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재미있는 건 이 시랭크 알고리즘과 다이아 알고리즘이 이 각각의 검색 결과 UI에 적용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시랭크 알고리즘을 통해서 상위 노출이 되고, 또 어떤 거는 다이아 알고리즘을 통해서만,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시랭크와 다이아 알고리즘의 조합으로 상위 노출을 시켜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스마트 블록, 인기글, 카테고리 인기글, 통합 검색, 노출 알고리즘의 이해. 자, 우선 이 대략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검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러니까 어뷰징 같은 작업 등으로 인해서 매년 구글에게 검색 엔진 점유율을 빼앗기게 된 네이버는요, 2024년 2월 네이버의 검색 노출 UI를 대폭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스마트 블록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2024년 2월에 이 마케팅 대행사들 사이에서 이 노출된 UI 검색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떠들썩했어요. 계속 노출 검색 결과가 바뀌고 또 노출 반영도 안 되고 이런 시기가 2024년 2월이었거든요. 이때 네이버는 정말 많은 업데이트를 시도했는데 2024년 2월에 변경을 하고 지금까지는 거의 비슷한 검색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의 네이버 검색 노출 UI는요, 예전에는 뷰 탭이었지만 이 뷰 탭은 두 가지 형태의 인기글 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일반 인기글, 카테고리 자체에 인기글이라고 써있는 일반 인기글, 그리고 패션, 미용, 컴퓨터, IT 이렇게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는 인기글 탭으로 변경이 되었고, 또 이 연관 검색어들로, 그러니까 인기 주제라고 하죠. 각 주제별로 세부 키워드가 나뉘는 이 스마트 블록 탭이라는 것과 구글에 검색하면 웹사이트에서 수집된 검색 결과들이 쫙 나오잖아요. 이 구글의 검색 결과처럼 웹 수집을 통해서 검색 결과를 나타내는 이 통합 검색 탭, 이렇게 총 4가지 형태로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이 스마트 블록, 카테고리 인기글, 일반 인기글, 통합 검색, 이 순서는 월간 검색 수가 높은 순으로, 또 월간 발행량이 높은 순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간 검색 수가 비교적 낮고 발행량도 낮은 키워드들은 이 구글과 마찬가지인 웹 수집을 통한 통합 검색 탭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검색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통합 검색 탭에서 일반 인기글, 그리고 조금 더 높으면 이 카테고리 주제가 더해진 카테고리 인기글, 그리고 스마트 블록 순위로 이 UI가 변환되게 됩니다. 또 지금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스마트 블록, 카테고리 인기글, 일반 인기글, 통합 검색 탭 이외에도 간혹 어떤 키워드들은 키워드마다 웹사이트 탭이 또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밑에는 인기글이 있는데 상단에 3개의 게시물이 있는 탭이 더 추가가 되고, 이 검색 결과는 웹사이트 탭, 그러니까 웹에서 수집된 사이트들을 수집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네이버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온라인 검색 엔진 플랫폼들은요, 거의 매일 이 버그를 수정을 하고 개발을 합니다. 네이버는 일반적으로 한 주 동안 이 버그를 수정하고 또 신규 개발한 알고리즘 등을 매주 목요일에 업데이트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매주 목요일에는 1차 검색 노출 반영과 2차 검색 노출 반영이 제 시간에 작동하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글을 작성하면 오늘 하루 종일 검색 결과에 반영이 안 되니까 노출이 안 되고 다음날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대행사들은 목요일 날은 발행을 안 하는 대행사들도 있어요. 목요일 날은 금요일 날로 예약 발행을 해놓는
대행사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발행해도 바로 노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또 스마트 블록이랑 인기글, 통합 검색 탭의 검색 엔진 노출 반영 시간은 키워드마다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도 해요. 스마트 블록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게시글을 발행한 후에 2차 반영이 끝난 3시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노출 반영이 돼서 검색 결과에 나타내지만 간혹 네이버의 버그 수정 및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서 노출 반영이 조금 늦어지거나 빨라지는 경우는 있어요. 자, 대략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제가 스마트 블록, 인기글, 통합 검색에 대해서 하나씩 어떤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어서 상위 노출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 블록이에요. 스마트 블록은 이 좌측 사진에 보시면 수원 두피문신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상단에 수원 두피문신 인기 주제라고 해서 예전의 연관 키워드처럼 이렇게 인기 주제들이 나열되어서 나오고요. 수원 두피문신 가격, 수원 구렛나루 두피문신, 수원 두피문신 추천, 수원 삭발 두피문신, 이렇게 인기 주제들이 나열돼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는 수원 두피문신 가격, 이 인기 주제에 있는 첫 번째 탭이 여기에 노출돼서 나오고요. 대부분은 이 3개, 각 탭마다 3개의 검색 결과가 나와요. 자, 바로 하단에 보시면 수원 구렛나루 두피문신이라고 해서 인기 주제의 요 순입니다. 수원 두피문신 가격, 그리고 아래에 있는 수원 구렛나루 두피문신. 간혹 3개의 탭이 한 번에 노출되어 있는 키워드도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요즘에는 2개인 것 같아요. 3개가 있는 탭들은 수원 두피문신 가격, 수원 구렛나루 두피문신, 수원 두피문신 추천, 이렇게 하단 순으로 여기에 3칸씩 노출이 되어서 검색 결과에 반영이 됩니다. 스마트 블록의 노출 로직은요, 원고의 전문성을 더하는, 그러니까 메인 키워드와 연관된 연관 키워드로 인해서 점수를 부여해주는 C랭크 알고리즘과 원고의 체류 시간이나 공감, 댓글, 스크랩, 이런 참여도 등을 통한 다이아 알고리즘 중에 C랭크 알고리즘으로만 원고를 상위 노출을 시켜주고요. 반면에 인기글, 예전에 뷰탭, 인기글의 경우에는 C랭크와 다이 알고리즘이 함께 결합이 되어서 원고의 전문성과 체류 시간 점수로 상위 노출을 시켜주게 됩니다. 스마트 블록의 검색 결과에는요, 블로그, 카페, 웹사이트 중에서 블로그 게시물만 검색 결과에 반영을 시켜주고요.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몇 있었어요. 간혹 네이버의 업데이트나 버그 수정 등으로 인해서 카페나 웹사이트 게시글이 여기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블로그 게시글로 노출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스마트 블록 탭들을 살펴보다 보면요, 인기 주제 이외의 탭들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페 게시글, 카페 탭이 단독 탭으로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수원 두피문신 인기글이라고 해서 수원 두피문신 인기글이라는 탭이 별도의 스마트 블록 탭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인기 주제에 있는 키워드들의 상하순으로 2개 정도가 나타나는 게 보통이고요. 또 네이버의 유료 광고 있잖아요. 키워드 광고. 키워드 광고 탭이 또 별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원 두피문신 인기글이라는 탭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인기글 탭과 실제로 인기글, 예를 들어서 블로그, 카페에서 나타나는 실제 인기글과 수원 두피문신 인기글 탭으로 나타나는 인기글의 순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요. 지금의 노출 로직, 2025년 3월 3일 기준으로는 스마트 블록에 나타나는 인기글 탭에 나타나는 검색 결과와 실제 인기글 검색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또 이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스마트 블록 탭은 다른 인기글 탭과는 다르게 검색 반영 시간이 이 탭마다 서로 다르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스마트 블록의 인기 주제로 작성한 글을 얼마 후에 노출이 반영될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 발행량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 블로그 제목 옆에 20시간 전, 3주 전, 17시간 전, 5일 전, 이렇게 발행량이 체크가 가능한데요.
이 스마트 블록 키워드를 검색을 했는데 아래 이 인기 주제에 나타나는 글들의 발행량이 2일, 3일, 근기간에 나타난다면 이 키워드로 내가 오늘 글을 작성했을 때 2, 3일 안에 여기 검색 결과에 반영이 된다는 뜻일 거고요. 어떤 키워드들은 키워드가 고정되어서 막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2주, 3주, 4주 이렇게 발행일이 조금 뒤늦게 나타나는데 이런 키워드로 글을 작성할 경우에는 대부분 2, 3주 후에 노출 반영이 됩니다. 제가 여러 마케팅 회사들과 마케터들이 포함되어 있는 약 500명 정도 되는 오픈 채팅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반영 정도가 간혹 올라오고 있긴 한데 어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 3월 3일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마트 블록 반영이 풀린 것 같으니 한번 체크들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기존에 2주, 3주라고 적혀있던 이 스마트 블록 키워드들을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로 2, 3주에서 막 20시간 전, 2일 전, 3일 전 이런 검색 결과가 노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는 항상 버그 수정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조금 인지하시고 블로그 작업을 하면 좋습니다. 이 스마트 블록 인기 주제 키워드는 2, 3주 뒤에 노출이 된다고 발행일이 써 있는데 얘는 뭐 1일, 2일, 3일 이렇게 근기간에 노출이 된다고 써 있어. 그럼 오늘 작성할 스마트 블록 키워드 글은 이 키워드가 아니라 이 키워드로 글을 작성하면 노출 반영이 더 수월하겠죠. 또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이 인기 주제의 키워드들과 요 하단에 이 스마트 블록에 나타나는 키워드들은 서로 다른 검색 결과를 나타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보시면 뭐 설렘님 블로그, 토토로 열차 타고 머리카락 자른 듯한 자연스러움 요런 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원 두피문신 인기 주제에 있는 수원 두피문신 가격을 눌러서 나타나는 창의 순위와 실제 여기 스마트 블록 탭에 나타나는 순위를 비교해 봤을 때 서로 다른 검색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예전에 스마트 블록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 결과와 인기 주제에서 나타내는 결과가 같았어요. 하지만 네이버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도했고 현재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지금의 이 인기 주제에 나타나는 키워드들은 그냥 연관 키워드일 뿐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얘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창은 실제로 이 검색창에 수원 두피문신 가격을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창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검색창에 수원 두피문신 가격을 검색했다면 여기에 나타나는 창은 스마트 블록이 아니라 인기 글이겠죠. 서로 다른 노출 알고리즘으로 상위 노출을 시키기 때문에 이 스마트 블록에 있는 C랭크와 여기에 나타나는 C랭크와 다이아 조합과는 서로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인기 주제의 게시물은요, 상위에 검색창에다가 검색하는 결과와 마찬가지로 어떤 거는 스마트 블록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들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카테고리 인기글, 뭐 일반 인기글, 통합 검색 탭으로 서로 다른 탭으로 구분이 돼요. 스마트 블록 탭에 노출되는 애들은 일단 블로그가 노출이 되고요. 또 인기글, 카테고리 인기글은 블로그와 카페가 조합되어서 노출이 되고 또 통합 검색 탭은 웹사이트 기반으로 수집을 하기 때문에 블로그, 카페를 포함해서 지식인, 유튜브, 웹사이트 이런 구글 검색 결과와 비슷한 노출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카테고리 인기글이에요. 이 카테고리 인기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인기글에서 전문적인 주제가 더 더해진 인기글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를 보시면 이 잠실 인테리어를 검색하면 하단에 보시면 인테리어 DIY 인기글이라고 해서 인테리어 DIY라는 이 카테고리가 붙었죠. 이 카테고리 인기글은요, 일반적으로 월간 검색 수가 스마트 블록보다는 낮지만 월간 발행량이 일반적인 인기글보다는 높은 키워드예요. 그래서 특정 카테고리 주제로 분류되어 있는 이 인기글의 형태를 말합니다. 이 카테고리 인기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인기글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이 뷰탭의 노출 알고리즘과는 동일해요. 노출 방식은 동일하나 달라진 점은 예전 뷰탭에서는 첫 페이지에 5개까지의 게시물이 노출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첫 페이지에 7개의 게시물까지 노출하는 걸로 UI가 변경이 되었고요. 다만 네이버의 키워드 광고가 추가되어 있는 키워드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네이버 키워드 광고가 2개 정도 노출이 되고 있을 경우 7개 중에 2개는 네이버 광고일 테고 나머지 5개의 블로그 글이 상위에 노출이 되겠죠. 카테고리의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인테리어 DIY 그리고 뭐 교육학원 그리고 패션 미용, 컴퓨터 IT 이런 블로그 주제에 따른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고요. 이 고유 주제로 분류된 이 카테고리 인기글은 해당 카테고리가 중심이 된 블로그에서 글을 작성을 했을 때
이 C랭크 가산점이 부여가 되어서 상위 노출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패션 미용 카테고리를 주제로 작성을 계속해온 블로그에서 컴퓨터 IT 인기글 키워드에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블로그 지수의 계정일지라도 해당 블로그에 컴퓨터 IT 관련 글이 더 쌓여야만 노출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 IT 관련 키워드 글만 내 블로그에 계속 작성을 해왔어. 근데 내가 잠실 인테리어 키워드, 인테리어 DIY 인기글이 있는 키워드에 노출을 시키려고 하면 아무리 블로그 지수가 높은 계정에서 여기에 작성을 하더라도 노출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테리어 관련 글이 내 블로그에 조금 쌓여서 카테고리가 인테리어 쪽으로 조금 전향이 되어야지만 여기 노출이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카테고리 인기글과 일반 인기글의 경우에는 대부분 30분에서 3시간 사이, 그러니까 1차 검색 반영과 2차 검색 노출 반영이 끝나고 나서 검색 결과에 반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요일의 경우에는 이 네이버의 업데이트로 인해서 검색 결과 반영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평일의 경우에도 어떨 때는 네이버의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 반영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 카테고리 인기글과 또 일반 인기글의 노출 결과에는 블로그랑 카페 게시물이 함께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단에 이 블로그 메뉴와 카페 메뉴를 각각 클릭하면 단독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검색창에 검색어를 했을 때 첫 페이지의 검색 결과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글을 작성할 때도 이 블로그 탭이나 카페 탭이 아닌 이 첫 페이지 인기글 탭에 노출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인기글이에요. 일반 인기글은 이 카테고리 인기글에 비해서는 월간 검색 수나 월간 발행량이 비교적 낮아요. 인기글의 노출 로직은 이 카테고리 인기글과는 동일하고요. 일반 인기글 탭이야. 근데 여기서 월간 검색 수나 월간 발행량이 점점 많아질수록 특정 주제의 카테고리 인기글로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더 검색 수나 발행량이 더 많아져서 키워드의 세분화로 인해서 인기 주제로 나눠지게 되면 스마트 블록 탭으로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카테고리 인기글이었는데 검색 수와 발행량이 낮아지게 되면 인기글 탭으로 다시 강등할 수도 있습니다. 인기글의 검색 결과는 이 키워드 광고, 아까 말한 키워드 광고가 있다면 키워드 광고 게시물을 포함해서 첫 페이지에 7개까지 노출이 되고요. 노출된 게시글의 형식으로는 카테고리 인기글과 마찬가지로 블로그와 카페 게시글이 함께 노출이 돼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기글의 노출 알고리즘은 C랭크와 다이아 알고리즘으로 검색 결과의 노출이 반영되기 때문에 원고의 전문성과 체류 시간을 높이는 원고 작업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합검색 탭입니다. 통합검색 탭은요, 인기글에 비해서 월간 검색 수가 비교적 적은 키워드에서 나타나요. 통합검색 탭은 블로그, 카페뿐만 아니라 지식인, 유튜브, 웹사이트 등이 함께 노출이 되고요. 여기서 반영하는 노출 알고리즘은 재미있는 게 이 최상단 5개 게시글은 C랭크 플러스 다야, 그러니까 인기글이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최하단 20개 게시글은 그냥 다이아 로직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고의 체류 시간을 더하는 게시글이 이 하단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의 퀄리티는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통합검색 탭은 대부분 월간 조회수랑 월간 발행량이 높지 않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 이 키워드의 경쟁도도 높지 않아요. 그래서 지수가 높은 블로그가 아니라 일반 블로그만으로도 쉽게 상위 노출이 가능하고요. 또 통합검색 탭의 재밌는 점은 뭐냐면 이 통합검색 탭의 특징으로는 스마트 블록이나 인기글 탭과는 다르게 하나의 블로그 계정에서 여러 개의 게시물이 동시다발적으로 노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기글은 내가 아무리 글을 잘 작성해도 한 탭에 2개의 내 글이 노출이 될 수가 없는데 이 통합검색 탭은 2개, 3개, 10개도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적 월간 발행량이 낮고 경쟁도가 높지 않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글을 작성할 때 이 통합검색 키워드가 여러 개가 있다면 여러 개의 키워드를 한 번에 작성하는 것도 내 글 하나에 여러 키워드에도 노출이 쉽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스마트 블록, 카테고리 인기글, 일반 인기글, 통합 검색. 즉, 스마트 블록은 C랭크 알고리즘, 인기글은 C랭크 플러스 다이아 알고리즘, 통합 검색 상단 5개는 C랭크 플러스 다이아 알고리즘, 그리고 하단에 노출되는 20개는 다이아 알고리즘으로 검색 결과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C랭크의 전문성과 다이아의 체류 시간 및 참여도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도배성, 홍보글이 아니라 양질의 정보로 가독성과 가치 전달을 모두 높여줄 수 있는 원고 작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상위 노출이 될 수 있고 또 노출된 게시물을 통해 가치 전달이 되어 있으니까 문의 전환율도 높여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곽봉준의 블로그 레시피라는 강의의 첫 장이에요. 이 교육 자료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문의까지 연결시키는 무의식적 행동이론 5단계라는 이 글쓰기 패턴과 또 원고 작성 템플릿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패턴에 의거한 원고 템플릿을 통해서 직접 글을 작성해 볼 거고요.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각의 노출 알고리즘에 의거하여 키워드 상위 노출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노출된 이 게시글들을 통해서 구매 전환율도 함께 높여주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상위 노출, 그리고 문의 전환. 영상 보충 설명으로 제가 앞서 말한 3가지 알고리즘, 리브라, C랭크, 다이아 알고리즘과 또 4가지 검색 결과, 스마트 블록, 카테고리 인기글, 통합 검색, 이 탭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해드렸어요. 다음 장에 영상을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이 영상까지 보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